명반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 천상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 검은궁을 보필이 지금 끌어오는데 천상 입장에서 그 검은궁만을 갖다 보면 될 것인데 그 뭡니까? 그 옆에 있는 염정의 화루까지 내가 막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 아까 전에 잠깐 무슨 명반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8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쌍록이 있었는데 아까 5번 명반이었어요. 우리 쌍록이 있었다 아닙니까? 제백궁에서 쌍록 그거 말고 이거 4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4번 명반에 쌍록이 있었죠. 관록궁에. 그죠? 관록궁에 보죠. 그럼 관록궁에서 볼 때, 이제 명궁에서 볼 때 타군 입장에서 보면 저 탐랑이 쌍록을 협한 쌍록을 내가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군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쌍록을 본 것처럼 상상하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근데 자 보세요. 1번 명은 똑같은 개념으로 내가 이야기한 거라고. 대신에 거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문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거문의 해궁에서 록이 있죠. 근데 신궁이자 천의궁이 만약에 록존이 있다면 거문궁에 쌍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겠죠? 그럼 거문궁에 록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천상 입장에서 본다면 저기 염정의 록까지도 지금 땡겨오는 거니까 천상 입장에서 영향을 갖다 느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건데 쌍록이 아니니까 이건 영향이 없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훨씬 더 넓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미미한 거니까 일단은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거문궁에 협에 있는 거 뭐 보필이나 록이나 괴월이나 이렇게 짝으로 있는 것만 본다 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급하게 보는 편법으로 내가 보는 거라 했다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눈이 넓어지면 나중에는 그거 없어도 옆에 있는 거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금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지금 척관에서 막 다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다 기민하게 영향을 미치거든. 특히 천상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한 것까지 아주 반응을 갖다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선생님, 예. 예를 들어, 예. 지금 한지잖아요. 한지에 록을 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걸, 록이라도 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이. 그쵸. 영향이 그렇게 안 크죠. 근데, 그래도 일단은 영향이 있고 없고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 영향력이 클까 안 클까는 묘왕미암으로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지금 천상이 지금 살성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좀 따로.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자,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갖다 하고 있습니까? 한의사. 지식 전문직이에요, 지식 전문직. 지식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은 메인 프레임에서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권이 들어갔고 괴월과 창곡이 있으면서 과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중앙 메인 프레임에서. 그러면 삼방에서 들어오는 저 록공과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어떤 형이상 기술, 전문성 이런 의미가 크다고. 그러면 내가 전문성으로 갔을 때는 묘왕미암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저 염정에 록이 있으면서 만약에 묘왕지가 되는 게 제일 좋지. 지식 전문지로 가든 돈으로 가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지식 전문지로 갔기 때문에 묘왕미암의 어떠한 중요도를 갖다 훨씬 더 낮춘 상태에서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 같은 경우는 살성을 조금 쓰는 직업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조금 쓸 가능성이 크고요. 더 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나 이것만 하면 충분할 줄 알았더만 시간이 좀 깼는데. 자, 질문 있으면 막막하십시오. 자, 이제 들어갑니까? 예. 자, 7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7번 명반, 8번 명반은 나름대로 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번 명반은 어떻게 해서 돈이 좀 있는지 일단은 그것만 한번 봐볼게요. 왜 이 사람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러니까 부친께서 하시는 건축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집 자체가 부자입니다. 부자고 그리고 이혼 한번 했고요. 세장가 들어가가지고 딸이 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가정적인 측면을 조금 제껴놓고 경제 현실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은 왜 그러한 조금 부유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전택궁이 쌍록이 있으면서 묘왕지에 있으면서 권이 있으면서 그러고 저기 고피를 봐요. 화기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그죠. 그 다음에 록권과를 보죠. 산기도 되고 보필도 보고 쌍록도 보고 물론 모양새가 그렇게 반듯하진 않지만 일단 볼만한 거는 여기서 다 봤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뭡니까? 천동하고 태음이 묘왕지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태음이라는 별은 어떤 별입니까? 부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의미가 크다 했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택궁이 지금 좋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12궁 중에 좋은 궁이 있으면 좋다. 이거는 우리 이미 알았다. 근데 이 궁이 지금 전택궁으로서의 좋은 거 이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의미가 클까요? 아니면 이 불로소득적인 의미가 커요. 자,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복덕궁, 부모궁, 그 다음에 형제궁, 부처궁 이 라인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시간적으로. 자, 조금 더 넓게 자, 맥시멈까지 놓고 본다면요. 복덕궁하고 전택궁은 한 단위로 그냥 묶어주셔도 좋아요. 그 베이스에 가까워요. 전택궁하고 복덕궁은. 그래서 쭉 해가지고 부처궁, 자녀궁을 묶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명반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쪽부터 쫙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자, 여기가 명궁이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화살표가 흘러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복덕궁 아닙니까? 여기가 전택궁이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포괄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반을 딱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포함해가 선에 걸친 건 포함해가 이쪽 라인으로 시간의 흐름이라 보고 이쪽 라인이 베이스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택궁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관상에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귀는 어떤 의미냐면 물려받는 의미가 있어요. 강해요. 유전적인 의미가 강하면서 실제로 내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택궁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내가 그냥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베이직의 의미가 복덕궁하고 전택궁에 있어요. 있고 나중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거기에 지속할 수 있는 것 이게 또 복덕궁하고 전택궁에 있어요. 그래서 7번을 딱 보면서 전택궁, 복덕궁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다 언제부터는 여러분들 명반을 보실 때 하나하나 궁을 띄워놓고 보는 거 이제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을 쭉 보자고. 어차피 별이라는 거는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덕궁 좋고 전택궁 좋고 부모궁 좋고 명궁 좋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필을 봐야 되고 쌍록을 봐야 되고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 한계 속에서도 묘하게 길성살성이 섞여가지고 딱 그렇게 이렇게 맛으로 치면 딱 중화가 돼요. 단맛하고 짠맛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뤄요. 어떤 명반은 보면 길성이 와가 있는데 효용성이 떨어지고 막 살성이 막 몰려가지고 그걸 막 터치고 있고
이런 명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명반 같은 경우는 자 결국으로 교모하게 섞여가지고 살성은 살성대로 무마가 되고 길성은 길성대로 성화가 되는 그런 명반들이 있어요. 자, 이 명반은 전택궁, 복덕궁 이쪽으로 봐보세요. 그 다음에 부모궁, 명궁까지 이 라인이 그냥 막 깨끗해요. 특히 저 전택궁. 그래서 이런 명반을 갖다 딱 보자마자 그냥 베이스가 단단하겠구나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별로. 자, 그러면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가 괜찮아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어디가 괜찮으냐고. 관록궁이 이 사람 좋아요. 관록궁이 자, 협으로서 지금 뭡니까? 지금 1월이 협하고 있고요. 보필이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화탄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와, 살성을 많이 봤는데도요. 일단은 이 사람 베이스가 지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전택궁에서 지금 쌍록이 들어오는 거야. 엄청납니다. 저게 힘이. 저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교과서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저 관록궁에 있는 무곡의 화록을 지는 게 제일 좋겠지. 하지만 어때요? 그래서 본다면 관록을 보더라도 전택에서 협에서 지금 힘이 밀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통면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의 역량보다는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어떤 그런 조력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통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중앙 라인에 예를 들어서 경량 대궁에서 그러니까 관록궁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살성을 많이 보고 있는 거 이거는 부처하고 또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명궁 입장에서 봤을 때 살성을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 않는 중에요. 관록궁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 그 관록궁이 자리를 잡게 만들어주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전택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똑같지만 베이스 역할은 복덕궁에서 하잖아요. 복덕궁, 부모궁 자체가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저 신궁 한번 봐보세요. 거문에 화기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신궁에서 보더라도 저 무곡 탐랑이 뭐 그 차성행궁에 가버리면 어쨌든 봐서 일장일단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천상 입장에서 저 거문의 화기는 일단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 분명히 어떤 그 우여곡절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 먹고 사는 면으로서는 특히 베이스로 본다면 베이직으로 본다면 아주 막 단단하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자 전택궁과 복덕궁 이쪽 라인으로 단단해요. 특히 전택궁 아주 막 단단합니다. 그러면서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본다면 관록궁이 아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성이 더 섞였다, 살성이 더 섞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 정도는 잡아가요. 자, 그다음 8번 명간 한번 봐보세요. 일단 이분은 물리 치료사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하기사 서울 같은 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겠지만 부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중부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한 금액으로 따져 본다면 한 3, 40억 정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야 어마어마한 그거지만 객관적인 평가로 봐서 서울 같은 데서 따져서 본다면 그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경제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신 분이다. 그제? 그리고 스토리로 따져서 본다면 원래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버지 때에 조금 많이 탕진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의 많이 이루었어요. 물론 그 불로소득적인 측면으로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고생해서 물론 그 자금은 마련했지만
그 땅을 사가지고 땅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 소위 이야기하는 그 대박 있다 아닙니까? 대박. 딱 샀는데 뭐 한두 배 올라간 거 아니고, 선생님, 예. 그러면 예. 그게 폭덕궁에서 폭덕궁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청계천을 협해서 더 근로소득적이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람 명반, 이분의 명반에서 뭐 어디가 좋아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러한 뭐 부를 갖다가 형성을 갖다 했겠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재봉 라인이요. 완전 퍼펙트합니다. 재봉 라인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의 재봉 라인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재백궁에서 보면요. 칠살에 좌보와 문곡이 있으면서 과가 있으면서 협으로 쌍록이 협하고 있어요. 아주 단단하게 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복덕궁을 봐보세요. 그럼 염정천부에 우필이 있고 문창이 있으면서 협으로서 괴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저기 있잖아요. 양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궁에 있는 저 태양 천량의 화록 있죠. 이거는요, 차성항궁 해가지고 폭덕궁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백궁, 폭덕궁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려요. 저 록은. 그러니까 저 재봉 라인에서 좀 보필 봤죠, 창곡 봤죠, 쌍록 봤죠, 괴월 봤죠. 저 라인이 너무너무 단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막 그냥 재물적인 면으로는 근데 아쉬운 점이 뭡니까? 이 명반을 보면서. 명천선이 너무 약하죠. 명천선이 너무 약해요. 명천선이 약하지만은 타구는 액티브한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는 별입니다. 그러면서 무곡이 화기가 됐기 때문에 천마가 있으면서 그 임팩트는 장난이 아니겠죠. 하지만 저렇게 화기, 타군 이런 쌀성들이 침범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위험적인 어떤 그런 요소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 8번 명반을 보면서 이런 느낌 안 드나요? 언밸런스. 자, 저 재복선으로 좋은 것도 좋다. 하지만 좋은 거는 너무 재복선 라인으로 너무 몰려버렸고, 자, 명천선 라인으로는, 이거 뭔가 조금 너무 그것도 신궁까지 명궁으로 되면서 파군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명천선 라인에 화기까지 들어오면서 천마까지 있으니까, 이쪽 라인이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뭔가 조금 언밸런스가 좀 심하게, 이렇게 사주가 좋다. 자미두수가 좋다. 한마디로 팔자가 좋다라는 것은 중화되어 가지고 뭔가 조금 안온하고 평탄한 걸 갖다 좋아해요. 근데 이 명반을 보니까 명천선이 너무 역동적이죠. 소위 말해서 안 좋게 표현하면 수고롭다, 다친다,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물론 재복 라인이 좋기 때문에 이 명반 전체를 갖다 좀 이끌어 나가요. 마치 명궁처럼 재복 라인이, 한마디로 저 재복 라인이 마치 한 가정의 가장처럼, 저 재복선은 가장이 원래 아닌데도 가장처럼 저렇게 이끌어 나가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저 명천선 라인까지 만약에 조금 안정적이었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저 재복 라인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분은 명천선이 저렇게 액티브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수고롭게 해가지고 돈을 벌게 돼요. 대신에 폭덕궁이 저렇게 좋으니까 실제로 불로소득적인 면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더 크겠죠. 일단 고생스럽다라는 것은 이미 명천선에서 일단 규정을 먼저 해버렸죠. 그것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뭔가를 갖다 하면서는 불로소득적인 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버는 거, 이것도 있지만, 명천선에서 보면 이것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샀더니 그 땅이 조금 생각 외로 많이 오르더라. 이런 것들은 불로소득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복덕궁으로서 지금 알 수 있는 거거든. 선생님, 만약에 이 폭덕궁이 이렇게 좋으면 정권대로 되겠네요. 예? 정권. 당연하죠. 주식이나 정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금을 사놓던지, 아니면 주식을 사놓던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그러한 면으로서 혜택을 봐요. 근데,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라인에서 연부살이잖아요. 연부살. 천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문창문국 같은 경우는 문서적인 의미가 크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단은 그러한 문서적인 면으로도 나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같은데 투자하는 게 이분의 스타일로서는 딱 맞아요. 오히려 이게 재봉 라인으로 봤을 때는 재봉 라인으로. 왜? 자,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가 들어가려면 좀 약간 조금 가볍고 역동적인 어떤 이미지가 조금 느껴져야 되거든요. 도화 같은 게 좀 같이 조금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좀 좋아. 거품이 들어가야 되나요? 예, 조금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첨부가 들어가면서 이미 부동산이라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중에 문창문곡이 있다라는 것은 부동산 문서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서적인 면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매개는 별로 안 맞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명반한 것 중에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오늘 명반이 좀 빨리 끝나버렸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명반을 보시면서 어때요?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는 명붕의 협과 삼방사정, 거기에 길성이 있는지 살성이 있는지 요것만 보면서 길하다 흉하다, 물론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눈이 조금 넓어지니까 어때요? 12궁을 보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 아닙니까? 어떻게 봐요?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이 우선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전택궁, 복덕궁 이 라인으로 쭉 돌아가면서 시간적인 개념도 일단은 배웠고요. 그리고 그러한 궁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궁이 있을 때 내한테 기본 어떤 역할을 갖다 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삼방에 록궁과 상기격이 되는 게 정말 좋지만 다른 궁에서 상기격이 되어 있어도 돌아가면서 내가 얻어먹는 거라고 그거는. 그래서 사주로 쳤을 때 일간이 나이기도 하지만 8글자가 나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미두수에서도 역시 명궁만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궁 전체가 바로 나이니까 이 전체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어떤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네. 그럼 8번 명사는 지금 여자네요? 예. 여자네요. 그러면 그 에티브하고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 남자 명사로. 그렇죠. 아주 막 그냥 그럼 이게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까? 가정은 꾸리고 있습니다.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8번 명반을 갖다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파군이 명궁에 있으면서 신궁까지 파군이 되었죠. 그럼 옛날 관점으로서는 파군은 한마디로 가정생활에 불리하다 하는 그런 명반입니다. 그것도 지금 화기까지 들어온다 아닙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 이 명천선만 본다면 그 가정생활을 잘 영위하기 힘든 구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재봉 라인이 완벽하게 이 주변을 갖다가,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깝게 마치 명궁처럼 얘네들을 갖다가 끌고 간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격을 갖다가 재봉 라인에서 꽉 짜버렸어요. 이 명판, 이 12궁 전체를 갖다가 딱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하지만 저 명천선에서 저러한 면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면 가정을 영위하지만 그 가정에서 물론 저게 이제 재봉 라인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는 나가지만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은 아니겠죠. 상당 부분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재봉 라인에서 못 잡아주잖아요. 그럼 이 정도 라인으로서는 그거는 가정을 지켜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가정을 지켜나가도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죠. 남자 바람 피고 하면서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격을 짰다라는 거. 격을 짰다라는 것은 뭡니까? 틀을 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틀을 짰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상으로 따졌을 때 틀을 짜고 격을 짠 팔상법에서 무슨 상이 있습니까? 위맹하고 청수가 있다 아닙니까? 자, 위맹하고 청수가 있을 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사회적 위치, 지위가 높다 이런 것도 되지만 어때요? 가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명반 전체 12궁을 보면서 재봉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명판 전체는 어느 정도 격을 갖다 짰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가정을 어느 정도 지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 그렇다면 좀 더 넓게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성향적인 측면으로서 틀을 짜고 격을 짰다라는 건 뭡니까? 너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네. 지금 좀 틀을 짜도 결혼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 연령대는 상관이 없습니까? 넓게 결혼하는 게 좋고, 만약에, 제백선에서 그게 짰으니까 예. 굳이 결혼에 대한 뭐 시기적으로 막 힘다시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개인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중압감 이런 것들은 좀 크겠고, 만약에 손님으로 만약 온다 하더라도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일단 좋기는 하겠죠. 근데 틀을 짰다라는 것은 가정, 보편적인 우리가 하는 가정의 어떤 그런 틀을 갖다가, 짤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선생님, 예. 자기 그 삼방사정 영천선이나 그 삼방사정 안에서 격을 안 짜고 예. 그 12궁 안에 있는 것 중에 한 군데만 격을 짜면 그걸 격을 짰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자, 삼방사정에서 짜야 훨씬 더 그 그릇을 갖다가 잡아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왜? 비중이 큰 자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재백궁, 재봉라인에서 짜지 않고 뭐 형노선에서 짜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외궁에서 짜면 현저하게 격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은 분명히 주기는 하겠죠. 그래서 삼방사정 내에서 격을 짠 게 있을 때 훨씬 더 그 그릇을, 그 전체를 갖다 끌고 날 가능성이 커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명반이 조금 전에 뭐 가정을 갖다가 그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요. 이러한 명반에서 똑같이 이러한 유사한 명반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도화의 침범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너저분한 기세가 조금 보여지면 그거는 가정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명반을 보시면 일단은 명천선 라인에서도 조금 단호하죠. 뭐 안 좋고 수고롭기는 하지만 다른 그 개입이 지금 비교적 없어요. 이렇게 무곡화기 무사잖아요. 무사. 파궁 같은 경우도 그냥 단호한 어떤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러고 재봉 라인에서 한번 봐보세요. 재봉 라인에서 보필, 괴월, 쌍록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격이 어때요? 조금 깨끗하고 조금 높다라는 느낌을 안 주나요? 그래서 그 팔상법으로 치면 위맹과 청수가 이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너저분하고 난잡한 긴세 그게 약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정적인 측면으로 이성적인 측면으로 조금 문란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또 그 명반의 너저분함과 난잡함이 보여져야 돼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파상. 자파상에 도화 들어가면 아주 좀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그래서 책에도 그래놨다 아닙니까? 파격적인 조합이고 일찍부터 조금 문란한 어떤 그런 특히 도화가 개입되었을 때는. 선생님, 네. 남자는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여자니까 보통 나뉘어서 완벽하게 짜져 있으니까 네. 결혼에 문제성이 좀 덜한데 선생님은 지금 제복 라인에서 자꾸 얘기하시고 저는 폭도공으로 해서 재봉 라인이 복덕궁이지.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도 이게 폭도공에 하나에 잡혀 그렇죠. 근본이죠, 근본. 지금은 제백공 라인에서 아무 재백궁이 아니고 재봉 라인, 재봉 라인. 그래서 복덕궁은 남녀 공이 복덕궁이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재봉 라인으로 해가지고 딱 털을 짜버렸다고. 재봉 라인으로. 그러니까 복덕궁만 띄어서 이야기하고 재백궁만 띄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자니까 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복 라인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일단 구분해서 이야기 안 한 게 조금 헷갈렸다면 그런데 재복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실전 자비두수 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궁선으로 이해를 갖다가 한다 아닙니까? 이제는 조금 그게 높아지니까 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궁선 그리고 삼방으로 그냥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해가 조금 더 되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복덕궁 라인이 베이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정적인 측면으로 지킨다라는 거, 그렇게 들어가는 거 분명히 그게 돼요. 하지만 제복 라인으로 이해를 갖다가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제복 라인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복덕궁의 그 궁으로서 이해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복 라인으로 이해를 갖다가 하면 현실적인 측면까지도 조금 더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측면으로까지 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현실이라는 개념이 제백궁에서 나오고요. 복덕궁은 심정적이고 조금 근원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덕궁 라인에서 안정을 갖다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정적인 면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키고 나가는 면, 그러한 어떤 베이스가 한마디로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야기를 갖다 하면요. 조금 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복덕궁에서 저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갖다 하고요. 만약에 저기 제백궁에서 저 쌍록이 협하는 거 저게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질문 다시요. 8번의 명반에서 지금 진궁이자 복덕궁인 저 염정천부가 괴월을 협하고 있는 상태 있죠. 저 상태가 있다라는 거, 이건 동일하고요. 근데 저기 제백궁에서 쌍록을 협한 저 7살에 저 기라가 없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 복덕궁의 저 파워가 지금처럼 그렇게 파워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결국 저 복덕궁 라인에서 염정천부의 파워는 물론 협에서 괴월과 그 우필이 있지만요. 대궁에서 들어오는 좌보와 특히 협에서 들어오는 저 쌍록의 그 기라가 염정천부의 기라를 따따블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복덕궁이 좋다라는 말은요, 협도 좋고, 그 대궁에서 들어오는 그 제백궁의 힘도 좋다,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의미를 잘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되는 게, 이제는 눈을 그 궁만을 갖다가 보고 바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 궁선, 삼방,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갖다 하면요, 저 제백궁에서 쌍록의 협에 7살에 좌보가 들어가는 힘이 저 복덕궁의 힘을 따따블로 만들어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라는 것도 그 전문직이잖아요. 예. 이것도 그럼 후곡하기의 영향으로 자기가 전문직으로 갔다 뭐 이렇게도 분별이 되나요? 전문직으로 갔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 라인에서 오는 천마하고 파군, 이거는 사실은 격조를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몸을 쓰는 수고로운, 고생스러운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술을 하더라도 저렇게 파군, 천마 같은 게 있게 되면요, 정적인 예술보다는 조금 동적인 예술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무용, 연극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 파군이라든지 천마 이런 게 동했을 때 전문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몸을 쓰는 전문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일단은. 하지만 저게 전문성, 우리가 사회 제도권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명천선보다는요, 제복 라인이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끌고 가요. 제복 라인이 안 좋으면 저거는 전문성으로 가기 힘들고 그냥 조금 수고롭게 사는 사람으로 끝나요, 그냥. 그래서 제복 라인이 좋다라는 거, 저거는 단순하게 이 사람의 어떤 가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연계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직업적인 측면으로도 연계가 돼요. 그러면 직업은 지금 관록궁 아이가?
그렇게만 구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봉 라인은 단순하게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면까지도 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이 사람이 물리치료사라는 어떤 일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재봉 라인의 힘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요. 선생님, 예. 짝상 중에서 밑에 예. 그 재봉 라인에 상문배구가 있는데 예. 이건 어떻게 상문백호는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 되겠어요? 자, 8번 명반에서 재봉 라인이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상문백호는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상문백호 어떤 별입니까? 상문백호가 실제로 죽음하고도 연관성이 깊고요. 사고 아주 무서운 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강력한 에너지는 좋게 성화되었을 때는 권위가 혁혁해지고 그 에너지가 좀 더 증폭이 되는 걸 갖다가 의미해요. 그래서 백호라는 게 안 좋게 발현되었을 때는 길바닥에서 피를 뿌리고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좋게 발현되었을 때는 내 권위가 혁혁해지는 걸 갖다가 의미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웅수건흥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웅수건흥격이 좋게 발현되었을 때는 내 권위가 아주 높아지는 거. 근데 그 염정칠살이 안 좋게 발현됐을 때는 웅수건흥격을 안 하고 어때요? 노상매식격을 한다 아닙니까? 그럼 상문백호도 여기서의 좀 강력한 어떠한 에너지인데 그게 지금 길성들에 포진되어가지고 좋게 성화가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팍 올라가는 급작스럽게 권위가 팍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그럼 어떤 면으로서 재봉 라인이니까 특히 경제적인 측면으로서의 조금 폭발력을 갖다가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